이 과정에서 드러난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곽상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유일하게 이번 그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언론이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자 이제 검찰개혁을 완수했대요. 보안수사권 폐지되는 게 그게 곧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뻐하셨을 거다. 그렇죠. 혹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치 않았을 거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논평 수준이 이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20대 여성들 우리 한번 가정해 봐요. 20대 여성들이 이 형사소송법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하셨을까 아닐까 이런 기준으로 이 사안을 보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봐야죠, 그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서워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런 것들이 나에게 혹시 일어났을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면 수사기관이 나를 지켜줄 거냐, 내가 형사고소를 했을 때 제대로 수사를 해줄 거냐,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언론에 제보할 힘도 없고 유능한 변호사, 돈 비싼 변호사 선임한 능력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가가 수사기관이 제대로 지켜줄 건가, 이 기준에서만 보고 있지 무슨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을 받냐 안 받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런 수준이면은 20대 여성들 다 돌아선다니까요. 실제로 김용민 의원 그 페이스북인가요? 이제 SNS에 본인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빈소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이라든가 올렸는데 그 아래에 댓글이 달렸죠. 이 돌려차기 피해자가 직접 댓글을 달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화제가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 뭐 저도 2000년대부터 세상을 지켜봤으니까 그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보고 드린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그 말하자면 연출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감이 후지다라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브랜드로 자기 간판으로 자기 논리로 설명을 못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오히려 김용민 의원이 이걸 통과시키고 뭐 댓글 얘기하셨으니까 통과시키고 이른바 이 과정에서 지적됐던 수사 피해자들 그러니까 부실한 수사의 피해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듣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하면서 반드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접근을 했다라면 훨씬 더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건 노무현의 유지고 노무현의 뜻이고 기분 좋다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곽상원 의원의 태도도 뭐 100%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기다 이게 노무현 정신이 맞느냐라는 건데 뭐 여러 차례 이제 입 아프게 얘기해 왔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데서 출발한 거고 그 수사에서의 핵심은 수사 개시권과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완성은 이미 오래전에 됐다고요. 근데 그 후에 왜 문제가 됐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공소처가 그 수사를 못하고 그다음에 경찰 관련된 수사들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장유기 사건이나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이 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보안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였고 처음부터 이 보안수사권이 검찰개혁의 심급은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접근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온 표현이 정치 슬로건 하지 마라. 이거 안 하자 그러면 다 개혁의 바깥편이냐 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단계에서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되고 이제 계속 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격은 시작되겠죠. 계속적인. 알겠습니다. 그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송종성님이 오늘도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결에 응원합니다. 대통령께서 일 잘하실 수 있게 당원들 현명한 투표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남은 시간도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은 유시민 작가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뭐가 있었나요? 지난 주말 방송국 놈들의 농간이에요. 지난 주말에 토론회에서 지난주죠. 주말이 아니라 지난주 토론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단어가 이제 십자가 밟기 있었죠. 그리고 주말 연설회에서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 서미화 후보가 그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이제 노코멘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작 밝혀야 할 원칙에 침묵하면서 대체 어떻게 대통령을 지키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서미화 후보가 이야기한 것까지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건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 전에는 뭐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무슨 얘기할까 막 주목하고 녹취를 따고 막 단어 하나 분석하고 강의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면 그 1일에 이 유튜브 채널 하나에서 공개가 됐는데 탁현민의 더 뷰티풀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후에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 길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갈 길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지 마요 그런 유튜브를. 아니 이거 논평할 게 전후에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예,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이 내용도 내용인데 항상 고민을 했던 게 기자로서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좀 풀려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처럼 틀려야 풀려야.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만하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계속 하지마 계속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유시민 작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양상은 풀려야 한다,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을 오래 출입한 기자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김한 기자가 이것과 관련돼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사소하게 자꾸 축소하지 마시고요. 얘기인데 들은 얘기로 방송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지금 방송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널리즘적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지. 아니 뭐 술자리 가면 얘기하지. 아니죠. 청와대에서 연락을 했었대요. 연락을 했었대요. 만나자라고 연락을 했었는데 유시민 작가 2차례 연락을 갖고 한 차례는 인편이라고 들었고 근데 거절했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거절했다. 인편으로도 간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을 뭐 그게 직접 간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관계가 있으니까 찍어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방송 나왔을 때 처음 방송 때랑 2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유시민 작가가 만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 탁현민 씨 방송에서 나와서 유시민 작가 그 얘기를 애둘러서 했어요. 뭐 내 얘기를 그렇다 당신 말이 맞다 그렇게 해서 만나자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태도에서 만나면 뭐 소주 한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만나냐 이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렇죠. 그 얘기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 왔을 때 내가 만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뭐냐면 김민석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다. 뭐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도 유시민 작가랑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이랬던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유시민 작가가 민주진영 안에서 가졌던 위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 세월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경로에서 그러지 마라. 뭐 얘기 전달이 됐었겠죠. 그리고 뭐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연락할 수 있는 사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유시민 작가가 뭐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마이웨이를 한다는데 뭐 어떡하냐. 그 전까지는 왜 저러는 거야. 뭐 이제 좀 같이 얘기를 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뭐 같이 이해를 구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저는 이제 그게 음모론적 수사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할 거고 그 길은 필패할 거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3단 논법이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 안 듣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거 아닌데 우리가 설명을 좀 할게요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이러면 사실 이제 방법이 없어진 거죠. 강수영 변호사는 아까 알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좀 더 깊게 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하는 그 촉법이라든가 용역 이런 조롱은 더 이상 없고 비평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비평 저널리즘에 오신 거예요. 제가요? 예. 그것도 격상이 됐네요 또. 비평 저널리즘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근데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형국을 이제 앞으로가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당대회 떠나서 이제 앞으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정치가
보수도 좀 아우르고 중도 실용으로 가고 뭐 협치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동기가 뭐냐, 왜 그러냐 도대체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거래를 해가지고 자신의 재판을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개인적인 이해관계야.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후자죠. 재판을 자기 재판 무서워가지고 좀 자꾸 뭐 협치하는 척하는 거고 뭐 중도 실형이 이렇게 뭐 보수 인사 등용하고 하는 거야. 거래하려고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폄하를 하는데 제가 놀라운 건 딴지 게시판에 있는 분들이나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나 유시민 작가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난 몇 개월간 처음에 장인수 기자의 의혹 때는 파열음이 심하게 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 다 들어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기를 모르겠다고 하나 제가 보기에는 내심은 그 국민의힘적 시각하고 거의 같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결국 이제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날도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임기 끝나면 재판이 다시 재개되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 결국 국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대통령이 저렇게 부지런하게 밤잠 설쳐가면서 밑에 장관들 실무자들 무지하게 고생시켜가면서 정치를 열심히 하는 동기가 그 동기가 국민을 위함이 아니고 결국 인기 끌어갖고 자기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기심일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폄하할 거냐 안 하냐. 안 할 거냐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누가 설득력이 더 있겠네 이 두 가지 논리 중에서. 뭐 저 100% 동감하고요. 그냥 이 논쟁을 짧게 하면 저 유시민 씨의 논리로 보면 민주당의 왼쪽이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 중도 확장을 하면서 근데 이제 본인이 늘 그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국참당이라든지 국민참여당이라든지 개혁당이라든지 뭐 정의당 진보정당을 옮겼을 때는 당적의 색깔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적으로 그래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정당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정치개혁이라든지 정치적 연대가 있었고요. 정치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사회권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한 강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유시민 씨가 주장하는 왼쪽은 진보정당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조국혁신당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 정당은 뭐냐? 사람들이 조국당이 뭐 세빙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해왔지만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얘기하는 진보적 의제의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가닿아 있는 정당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조국 대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가장 강력한 팬덤 형태의 정당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당이라든지 지금 현실 정책 그 정당밖에 없는데 이 정당을 놓고 나는 민주당이 너무 이쪽으로 가버려서 이쪽이 비어 있어서 여기가 코어고 전통 지지층을 지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치로서 나는 더 진보적 가치를 주장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논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노골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오히려 지금 강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얘기를 하다가 그게 워낙 이제 말하자면 공격을 당하니까 사실 이제 약간 수습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어쨌든 갈 길은 다르다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 정도에서 자연인 유시민 씨를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래대로라면 아마 전당대회 국면에서 크게 화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메시지가 나왔는데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컨디션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니 뭐 괜찮아. 지난주부터 괜찮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주도 좀 건강을 잘해서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고요. 강수영 변호사는 또 다음 일정 가셔야 하잖아요. 예, 다음 일정 가셔서도 더 텐션 높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